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저녁 김건희 9억대 차익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 단독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에선 애초에 2010년부터 11년 초 사이에 주식 거래 일어난 적 없다, 그리고 손해만 봤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이 드러난 거고요. 이렇게 증거까지 나온 데다가 심지어 9억 원대의 차익을 봤다는 게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난 거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대선 후보란 사람이 손해만 봤다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냐? 검찰은 이런데도 아직 소환조차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담당 검사 실명을 밝혀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 민주당에선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주가 조작으로 낙선될 것이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곽상도 씨가 50억 클럽에서 첫 구속 기소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곽상도 측은 상상과 추측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발했지만 이걸 받아들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네요. 게다가 최근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은 3억 5천을 투자해서 1조의 수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지만 대체로 거짓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네요. 애초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별하지 못하냐,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냐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3억 5천은 성남의 뜰에 출자한 자본금이고, 화천대유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빌려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발언은 자본금과 투자금, 배당 수익과 분양 수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대체로 거짓 판정을 받은 거죠. 해당 내용이 복잡해서 정치 저관여층 청년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전하며 이런 기사들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은 윤석열이 몸통이라 100% 확신한다, 선거 끝나도 특검하자,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반격에 나선 상황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옛 생각에 젖어 좌파 우파 편가르기 하고 보복만 얘기하고, 그런 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지수 5천을 얘기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챙기는 거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대장동 핵심인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들은 이재명 10년 찔렀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거나 우리가 이재명한테 돈 준 일 없다, 이재명은 우리 괴롭히기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전혀 다른 식의 얘기를 했죠. 윤석열은 내 카드 안 하면 죽는다, 검사들 돈 좋아한다. 언론이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보도하고 포털에 며칠만 걸려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팩트를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좌파 사회혁명 세력이다, 게다가 히틀러, 독재,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죠. 심지어 최근에는 반드시 정권 심판하겠다, 그런데 정치보복은 없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윤석열 정치보복 수사에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공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엔 또 회피를 했죠. 그래놓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삼중 대표죠. 괜히 마이너스 3선 중진이 된 게 아닌데요. 최근 이런 식으로 흑산도에 최초로 간 것처럼 언플하다가 팩트체크가 되며 제대로 망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흑산도 현장 사진인데요. 휑하죠. 그래서 저렇게 갈라치기를 시도하다 민주당에 팩트체크 당한 후 망신만 당하고, 현지 주민들은 이준석 대표의 저런 어설픈 쇼를 일찍이 간파하고 국민의힘은 흑산 사람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마삼중이 훗날 저 장면을 어떻게 빌드업할지 벌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흑산도 주민들의 분노도 같이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삼중의 말을 마삼중에게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컨셉질보다는 사람이 먼저죠. 이외로도 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을 조롱하고 심지어 댓글로 레알키키 4글자만 칠하는 게 제1야당 대표가 다른 당 대선 후보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조롱을 하면 이게 언론에 도배가 되고 포털에 박히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의 저질 정치에 대해선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가 역포위 당했다는 얘기도 계속 풀어갈 예정입니다. 반면 저런 세대포이론 같은 갈라치기에 맞서 세대포용론을 주장한 이재명 후보는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가 의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희망 적금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거죠. 신청자가 엄청나게 몰렸는데 제한할 게 아니라 요건에 맞는 신청자를 모두 받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만약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안 하면 5월 9일 이후 최우선 사업으로 예비비를 반영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추진하겠다고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2주간 청년희망 적금 가입을 모두 허용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선거 개입 타령하진 않겠죠? 어쨌든 청년희망 적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 19세에서 34세 가입 대상이고, 가입 요건은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요건입니다. 가입 금액은 월 최대 50만원이고요. 청년희망 적금 주위 청년들 혹은 자녀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신청하시게끔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